안녕하세요. 계획대로라면 남자친구와 올가을 결혼했을 30대 여성입니다.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이렇게 인생 제임하게 문턱에서 이별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무개념인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그의 어머니 때문에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제대로 된 역할만 해줬더라도 파혼까지 결심하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멍청한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표현해야겠군요.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희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고요. 남자친구는 시청 공무원이고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결혼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만난 사이는 아니고요. 남자친구에게 저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호감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성격이라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데 남자친구는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라고 본인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했거든요. 그런 모습도 참 매력적이었어요. 언젠가 남자친구에게 당신은 내 어떤 점이 좋았냐고 물으니 웃는 게 예쁘고 심성이 착한 것 같았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칭찬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헤헤거리고 있었나 싶어서 곱씹어볼수록 기분만 나빠지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큰 갈등은 없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 다른 연인들처럼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러 가는 평범한 연애를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저와 달리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자취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는 저를 몇 차례 자기 자취방에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제가 보수적인 성격이라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둘이 같이 어디 여행을 가본 적도 없어서 몇 번 남자친구가 서운함을 표시하긴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남자친구는 나이가 있었으니까 저보다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조급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청혼이 싫지 않았고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남자친구가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경우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성격이나 성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만 듣자 하니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성격은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인상 깊었던 건 바로 남자친구의 여동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보다 10살 어리다는 여동생은 막둥이이자 외가와 친가 모두 통틀어서 유일한 딸이다 보니 어려서부터 온 가족들에게 공주처럼 자랐다고 하더군요. 금지옥엽으로 자랐지만 부침성이 좋고 뒤끝이 없으며 화통한 성격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의 말투에서 그런 여동생을 남편이 얼마나 귀엽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좋게만은 들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오빠가 동생을 예뻐한다는데 그걸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은 못 되었고 제가 남자친구와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마주치면 얼마나 마주치겠나 싶어서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도착해 들어가니 어머님이 저희를 반겨주셨고 거실에는 아버님과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사간 선물을 내려놓으니 여동생이 와서 보더라고요. 제가 사간 건 과일 케이크하고 와인이었는데요. 그걸 본 여동생이 이 와인은 이번 주에 내 친구 생일 파티할 때 가져갈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사온 사람인 제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걸 한 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여동생에게 남자친구는 한술 더 떠서는 필요하면 오빠가 또 사줄게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꼴사납더라고요. 식사 준비를 하신다며 어머님이 부엌으로 향하셨고 저는 손님이니까 당연히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우가 저더러 언니는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냐고 묻자 우리 엄마 혼자 부엌에 있는데 언니 가서 안 도와줄 거야 라고 반말로 묻더라고요. 반말로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말로 말하는데 제가 윗사람 노릇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초면이잖아요. 초면에 거리낌 없이 반말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여동생을 보고 있자니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같이 반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아가씨가 도와드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저에게 며느리가 왔는데 딸이 왜 하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제 남자친구한테 오빠가 가서 얼른 도와드려
오빠 손님이잖아라고 약간 빈정거리듯 말하더군요. 어쩌면 빈정거린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빈정거린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정말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그 사이에 어머님이 식사 준비 다 되었다며 저희를 부르셨어요. 식탁에 모여 앉았는데 이번에도 여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결국 수저랑 젓가락 놓는 걸 도왔습니다. 물론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여동생의 태도가 짜증이 났어요. 이제 정말 준비가 다 되어서 식사를 하려는데 그 여동생이 저에게 나 물 좀 이러면서 컵을 주더라고요. 물론 정수기가 제 뒤에 있기는 했지만 황당하더라고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듣자 하니 어디 회사를 다닌다면서 어쩌다 공무원인 자기 아들하고 만나게 됐는지 무척 궁금하신 눈치였어요.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은 3년차 구급 공무원이었고 저는 회사에서 대리였는데 시부모님은 회사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무조건 공무원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더군요. 제가 돈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아들이 공무원이라 며느리는 최소한 사자는 볼 줄 알았다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정말 뭘 모르시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나쁘긴커녕 되려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남편 될 사람의 가족들을 처음 만난 자리이니 밥이 술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자리도 불편했고 긴장한 탓도 있었겠지요.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밥이 입맛에 안 맞는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보통 손님이 와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매너 아닌가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신 어머님의 정성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동생은 어머님께 음식을 뭐 이렇게 만들었냐며 다들 이게 먹을만 하냐고 묻는데 짜증을 내더니 토할 것 같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몇 번이고 간을 다시 보셨고요. 저한테는 괜찮고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딸의 말 한마디에 안절부절 못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어머님이 안쓰러울 지경이었네요.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다시 거실로 모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주방에서 복숭아를 몇 개 가지고 오시더니 제 앞에 쓱 밀어놓으시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나더러 깎으라는 거구나 싶었지만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어머님께 알레르기가 있어서 전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가 자기가 깎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을 슬쩍 쳐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표정이 영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보고도 그냥 모른 채 했어요. 그런데 복숭아를 깎아 놓기가 무섭게 전부 남자친구 여동생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먼저 드셔보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군요. 하나 깎아 놓으면 낼름 가져다 먹고 그러는 모습이 어찌나 야가 보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색한 첫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차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고 나서 저는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곱씹어보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늘 정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지 않냐는 남자친구의 말에 할 말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당신 여동생이 너무 신경 쓰인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초면부터 반말에 예의도 없고 당신 집안에서는 얼마나 귀한 딸이라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걸로 느껴졌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워낙에 동생이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막상 결혼하면 우리는 서울에서 따로 살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1년에 보면 몇 번이나 보겠냐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라더군요.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동수단이 없었기에 저희가 내려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남자친구 총 상견례 참석 인원 6명 중 4명이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곳까지 4사람이 이동해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괜찮다고 이참에 외곽으로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자 하셨습니다. 상견례는 아무래도 양가 어른들이 혼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부르지 않기로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번에 제가 받은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고요.
남자친구도 제 의견을 존중한다 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선 조금의 걱정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버젓이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남자친구가 너는 여기 왜 나왔냐고 한 소리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자 한다는 소리가 집에 있어봤자 심심하니까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옆에서 어머님도 하신다는 말이 집에 딱히 먹을 것도 없고 나와서 한 끼 맛있게 먹으라고 데리고 오셨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전체 테이블 샷을 찍어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 사진 한 장, 전체 테이블 사진 한 장 이렇게 찍어대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것 같다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계셨어요. 저로선 진짜 황당했지요. 그러다가 남자친구 여동생이 잠시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사진가가 자리를 비웠고 사진을 찍은 뒤 식사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어른들은 아무 의심 없이 한술 뜨셨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소리를 지르더니 사진도 안 찍었는데 왜 식사를 하냐면서 어른들한테 무안을 주더라고요. 누가 봐도 정말 싸가지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남자친구가 적당히 하라고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오빠가 자기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냅다 울어버리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은 넌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먼저 밥 먹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은 저희 부모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당신 딸이 마음이 여려서 그렇답니다.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이건 뭐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저야말로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비롯한 혼수나 예물 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 내용을 대강 파악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확실히 해두는 편이 좋으니 먼저 말씀을 꺼내신 거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공무원이면 연금이 얼마나 짱짱한지 아시냐면서 요즘에 공무원 배우자가 인기가 최고라는데 들어본 적 없으시냐고 그놈의 공무원 타령을 몇 번이고 하시더라고요. 듣다 못한 저희 어머니가 공무원도 살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으셨고 그제서야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일단 자취를 하고 있으니 그 자취방 보증금을 빼면 어느 정도 돈이 될 거라 하시더군요. 제가 알기론 그 보증금은 남자친구가 벌어서 모은 돈이지 시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도와주실 수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요. 그때 난처해야 하는 어머님 옆에서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자기가 유학을 가야 돼서 오빠한테 줄 돈이 없답니다. 지 오빠한테 한다는 소리가 장가가고 싶으면 오빠 능력으로 가래요. 자기 목 탐내지 말고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자기 딸은 아직 어려서 당신들이 도와줘야 한다며 애둘러서 거절 의사를 표현하시더군요. 처음부터 큰 기대도 없었기에 전 그다지 실망하지 않았지만 면전에서 거절을 당하신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무척 상하신 눈치였어요. 그렇다 보니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이야기가 오가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목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주차장인데 차 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희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시곤 남자친구의 뒤를 따라 나가시는 거예요. 순간 벙찌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곤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저번에 자기 집에 와서 밥 먹고 갔으니까 이번엔 제가 사는 게 맞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런 걸로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알겠다고 돈을 내려는데 제가 시키지 않은 메뉴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집에 가져간다고 자기 마음대로 포장 주문을 했던 거예요. 이것까지 제가 사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남자친구 여동생이 제 상견례 자리 다 망쳤다고 생각하던 마당이었는데 제가 무슨 집에 가져가서 먹을 것까지 사주나요? 저는 그건 빼고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뒤에 따라 나오는 여자가 계산할 거라고요. 곧이어 뒤에서 느리적거리던 남자친구 여동생의 앙칼진 목소리가 제 뒤통수에 내리꽂히더라고요. 어머님은 무슨 일이냐고 불이 나게 쫓아가셨고 여동생이란 인간은 또 밖에서 다 들릴 만큼 엉엉 울더라고요. 어머님이 전화라도 하신 것인지 어떻게 상황 파악을 한 남자친구가 냉큼 쫓아와서는 음식을 계산했고 저에게 왜 이렇게 윗사람이 옹졸하게 구냐며 싫은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동생 얌체 같은 거나 어떻게 해보라고 한마디 하니까 애가 어리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저더러 적당히 하랍니다. 집에 돌아와 이 결혼을 어떻게 파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라 하셨고요. 이미 주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혼을 마음먹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변인들이 절 뭐라고 생각할지, 욕을 할지, 비웃을지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친한 친구 2명에게 고민 상담도 할 겸 유명하다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군요.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 제 어깨를 아플 만큼 탁 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반갑기는커녕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채 하는 편이 나을 만큼 어색한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선 뭐가 그렇게 반가운지 아는 채를 해왔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있었고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친구들과 있었기에 적당히 인사만 나눴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보란듯이 저와 제 친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바로 옆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보통은 오히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매너로 좀 떨어져서 앉지 않나요? 카페에 자리도 많았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카페를 전세 낸 것도 아니니 싫어도 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의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남자친구 여동생에겐 신경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계속해서 저희 테이블을 기웃거리면서 커피도 비싼 것만 마신다는 둥, 메뉴도 왜 세 사람인데 뭐하러 4개를 시켰냐는 둥,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면서 간섭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언니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런 사치를 부리냐며 아껴 살랍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자기 너무 황당했다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많이 실망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들어주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아가씨 때문에 계속 저랑 제 친구들의 대화가 끊어지는 거 모르겠냐고. 가족 얘기는 나중에 둘이 있을 때에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요. 지금은 저는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러 온 거고 아가씨도 아가씨대로 볼 일이 있을 테니 볼일 잘 보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그제서야 좀 민망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나름 시누이 노릇이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가까스로 여동생을 무시하고 다시 친구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와 제 친구들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희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한번 쳐다보고 실실 웃으며 귓속말하고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던지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제가 신우한테 야 너 나 좀 보자고 잠깐 따라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를 쳐다보면서 자기한테 하는 말이냐고 다시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말이지 내가 너 친구들한테 볼 일이 있겠냐고 쏴붙였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이 카페 밖으로 절 따라 나왔고 저는 옆 골목으로 여동생을 데려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제서야 여동생은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서 여전히 빳빳하게 굴더라고요.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싸가지 없고 개념 밥 말아먹은 여자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결혼을 엎을 때 없더라도 하고 싶은 소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너 내가 그렇게 웃음냐며 한번 말해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자기 오빠한테 전화할 거라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손을 덜덜 떨더라고요. 저는 네 오빠 나한테 장가 못 오면 너 때문인 줄 알라고 말하곤 생각 좀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니네 집에서나 귀한 딸이지 밖에선 너 같은 거 널리고 널렸다고. 공주행세 좀 그만하라고. 네 오빠만 아니었으면 벌써 너 내가 한 대 치고도 남았다고 하니까 다리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서 또 훌쩍거리더라고요. 마지막을 신랄하게 욕 한 바가지를 해주고 저는 먼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던 친구들이 저에게 다음에 다시 모이자고 해서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쉬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자친구한테 이미 수차례 전화가 걸려온 상황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이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느긋하더군요. 천천히 전화를 받으니 남자친구가 다짜고짜 큰 소리로 도대체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시치미를 뚝 떼고 왜 그러냐 물으니 남자친구가 여동생으로 붙어들었다며 제가 했던 말들을 줄줄이 나열하더군요. 그게 왜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까 아무리 애가 정신머리가 없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못되게 말을 할 필요가 있었냐고 합니다. 애가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조근조근 말해주면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근조근 하고 싶으면 너가 옆에 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더러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면서 일단은 이건 제가 실수한 게 맞으니까 당장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해달랍니다. 애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서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사과고 뭐고 할 필요도 없다고 나는 이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가진 것 없고 돈도 조금밖에 못 벌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했다. 왜? 당신이 논리적이고 경우가 바른 사람이라서 그랬다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사람을 봐도 단단히 잘못 봤고 나는 개념 없는 사람은 딱 싫다. 친구로도 싫은데 가족으로 엮이는 건 더 싫다고요. 남자친구는 저더러 어떻게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냐면서 저한테 한 번만 숙이고 들어와 달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살면서 조금씩 고치겠다고요. 그런데 냉정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서로 시간 낭비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결국 제 뜻대로 헤어졌습니다. 솔직히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탓이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지금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파혼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들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를 욕하거나 비난하진 않을까 두려웠는데 정작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며 저한테 용기 있는 선택을 잘 내렸다고 장하다고 해주더군요. 파혼 후 지금 2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종종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제가 그토록 원한다면 두 번 다시 여동생은 안 보고 살겠다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저도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저 당분간은 미래를 보고 열심히 저만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